도파민이 터질 만한 너 나 찍었지? 너무 잘생긴 청년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연애를 8년을 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일단 제 남편은 입니다. 와 대박. 나 지금 썰 열심히 풀고 있었는데 타임랩스로 찍히고 있었어. 미쳤나봐. 다시 찍어야지 뭐. 잠시 후 촬영할 수영복 유튜브를 위해서 썬번 메이크업을 해볼 거고요. 겟레디 위듬인데 요즘 여러분들이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 하는 거를 왜 좋아하시는 거죠? 연애 얘기가 많더라고요. 연애가 좀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터질 만한 얘기를 또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라떼는 스타일리스트 편. 이게 재밌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봐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유튜버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고 모델도 뭐 좀다리 하고 있고 진행일도 하고 있고 원래 직업은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저한테 간혹가다 유정님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너 진짜 잘 짓는다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느낌? 저한테는? 제가 처음에 스타일리스트를 하게 된 계기는 저 원래 동방신기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희 오빠들이 원체 또 옷을 못 입는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내가 스타일리스트가 돼서 우리 오빠들 옷 진짜 예쁘게 입혀줘야겠어.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나는 위대한 스타일리스트가 되겠어.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뻥친 거죠. 어린 마음에는 나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직업 하면서 나 굶어 죽을 거야. 나 내가 하기 싫은 사무직 하면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직업 하면서 굶어 죽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굶어 죽어요. 제가 진짜 웃겼던 실습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 대학교 생활하다가 4월 1일 만우절날에 CN블루 현장으로 실습을 나갑니다. 그때 CN블루가 정용환 님이 드라마에 나오셔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거든요. 진짜 핫했어요. 저도 보자마자 정용환 님이 나 진짜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멤버분들이 너무 다 착하시고 너무 다 젠틀하시고 너무 다 게임을 열심히 하고 계셨고 다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실습을 나갔는데 4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우절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제 부모님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우절이니까. 내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겠다. 너무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 그래서 약간 셀카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정용환님을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장 찍자마자 바로 걸린 거예요. 정용환님이 이렇게 하다가 너 나 찍었지? 죄송해요. 에이 찍어 하면서 이렇게 V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진 아마 싸이월드에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스타일리스트를 6년 활동하고 26살 때 그만두고 제가 28살 때쯤에 일산에서 카페를 오픈을 했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생긴 청년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민영님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들어오자마자 제 코평수가 너무 커지면서 너무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억할 수가 없는 게 실습을 그때 딱 하루밖에 안 나갔는데 당연히 기억을 못하죠. 제가 그때 당시에 나갔던 그 실습생이다 라는 거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싸이월드가 복구가 막 다 되고 있는 그 당시였어요. 내가 막 찾아서 그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다른 분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너무 실례일까봐 제가 또 그때 또 실례를 아는 나이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화장실을 딱 가셔가지고 또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오 막 이러시는 거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더라. 다행히도 가시기 전에 사진이 복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기억은 당연히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 뭔가 아련한 추억? 그런 무드 뭔지 아시죠? 약간 막 이렇게 그 후에도 한두 번 정도 더 방문해 주셨거든요. 뭔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만나지더라. 썰 끝났는데 어떡하지? 아직 메이크업 절반도 안 끝났는데. 네, 실습을 끝내고 1학년 1학기에 파격적으로 대학을 관둡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본 당일 드라마 현장으로 끌려갔어요. 실장님이 되게 급하셨던 거예요. 현장에 갈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드라마 현장이 법적으로 몇 시간 이상 이렇게 촬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라떼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라떼는 디졸브라고 해요. 그냥 밤새는 거가 일상이었고 그날 면접 보고 그날 드라마 현장을 가서 3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첫 현장은 우이진 언니. 얼굴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지적이 뭔지 아세요? 유정아, 말이 너무 빠르고
목소리가 너무 커. 20살 때는 말을 막 하잖아요. 제가 쇼호스트 할 때도 지적을 많이 들었던 게 말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고 흘리듯이 입모양을 움직이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매니저님 왔다. 지금 일단 내 스타일리스트 때 얘기를 하고 있었어. 왜냐면 나는 연애에 썰 풀 게 없어. 연애를 8년을 하고 결혼했는데. 8년에 그것도 궁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오히려 장기 연애가 좀 더 궁금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첫 현장이다 보니까 언니가 진짜 나한테 엄청 잘해주셨거든? 근데 약간 PTSD처럼 내가 그때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내가 거의 팀장급이 돼서도 가면 너무 떨리는 거야. 언니 현장만 가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실수가 뭐였냐면 그때 언니가 드라마에서 대표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는 오게티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되게 재밌잖아. 오게티라는 게 그냥 막 우리 프로그램에 오게티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오게티가 생기면 큰일 나. 우리는 이게 연결 노트라는 게 있는데 배우들 스타일리스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때 이 옷을 입었어. 근데 내가 밖에 나갈 때는 갈아입잖아요. 집 안에서 입는 거는 오늘 찍고 집 바깥에는 내일 찍고 이러니까 내가 이때 입었던 옷들과 액세서리를 다 기록해놔야 된단 말이야. 맞춰줘야 되는. 그래서 그걸 찍는 날짜에 맞춰서 다 이제 기록해놨다가 다 그때 똑같이 입혀야 되는데 네 여보세요? 실장님이 잤어? 아니요 안 잤습니다. 너 이번 주 방송 봤어 안 봤어? 네? 빨리 너 지금 들어가서 방송 한번 봐봐 이러는 거야. 봤어. 언니가 공항에서 나올 때는 파란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시 재촬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 하나 때문에. 근데 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드라마가 약간 조기종영 될 것 같아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황인 거야. 이거는 놀러와 현장이었어요. 놀러와를 찍으러 갔는데 그날 샵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언니랑 이제 제가 먼저 일산 MBC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샵에다가 액세서리 통을 두고 온 거예요. 그날 언니가 네일을 블랙을 하고 오셨거든요. 유정, 나 오늘 액세서리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 유정, 너는 저게 스타일링적으로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니? 근데 뭐 어떡해. 다행히도 언니가 필요 없다는데. 그 실장님만 알고 넘어간 사건이 있었어. 와 대박. 그거 장기 연애에서 궁금하다니까요?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서 언제 그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왜 이거? 나는 연애 듣는 게 재밌다. 이해가 안 가. 왜? 나 우리 연애 듣는 게 재밌어? 연애 듣는 게 세상에서 나는 한순간에 이런 거 절대 안 봐. 심지어 어제 새벽까지도 그거 넷플릭스 못소리지만 그거 지금 보고 왔어 지금. 그러니까 일단 제 남편은 매니저입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에 다른 배우의 매니저였어요. 이제 그 배우를 저희 팀이 하게 된 거예요. 최윤영 언니라고 제 결혼식 때 축사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작품을 들어가게 돼서 이제 차 문을 딱 열었는데 저분이 이제 타고 계셨죠. 저분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제 말을 흐리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만 말하는 스타일 있죠. 항상 매니저기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치. 항상 앞자리에서 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도 딱 처음 탔는데 저 기억 안 나요? 이러는 거야. 되게 오랜만이네요. 매니저분이 여러 명이 오셨는데 그 스태프분들이 저 매니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맨날 현장 와서 이상한 거 해먹고 막 그랬거든요. 막 자갈치 같은 거 사갖고 와가지고 자갈치에 마요네즈를 올려 먹으면 새우버거 맛이 난대요. 근데 전 그런 괴식 진짜 싫어하거든요. 자꾸 먹어보라고 막 그러고. 거기서 이제 연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캐나다 갔다 오자마자 스타일리스트를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집이 안양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먼 거죠. 그리고 저분은 그때 압구정에 이제 매니저 숙소에 살고 계셨고 라떼는 드라마가 디조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 3일 밤새는 건 기본이었어요. 저는 사실 눈치가 되게 빨라요. 저분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대행사 같은 데서도 그 대행사 직원분이 저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 대행사 제가 안 가거든요. 그때 이제 약간 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를 좋아하니까 늦게 끝나거나 그러면 집까지 막 데려다주고 태우러 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도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고백을 안 할 줄 알았어, 저는. 만약에 제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얼굴 봐야 되니까. 계속 얼굴을 봐야 되니까 드라마 끝날 때까지는 고백은 안 하겠지. 그럼 내가 드라마 끝날 때까지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분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 아셨나봐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받아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고백을 당연히 안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그냥 즐겼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아 진짜로 갑자기 기억도 안 나네. 갑자기 어떻게 사귀자고 했는지. 그 가다가 갑자기 야 사귀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차라리 문자로 하거나 이러면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얼굴을 대고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거절 못하는 거지. 그리고 약간 거절하면 안 데려다 줄 것 같아요. 집에. 앞으로 드라마 중반 이상이 남았는데 그치. 난 집이 안양인데 얘가 맨날 데리러 와주고 막 그랬는데 나 그 호의를 이제 못 누릴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걔도 걔 입장에서는 아니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차 탈 거 다 타놓고. 얘는 내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사귀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저의 크나큰. 아, 제가 근데 그걸 몰랐던 건 저는 원래도 잘 못 헤어져요. 스타일리스트 팀도 아시죠? 저는 한 팀에서 6년 일했던 거. 저는 실장님한테 그만둔다는 소리를 못 해가지고 6년 동안 일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몰랐던 거지. 내 스스로를 너무 내가 기만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전. 오, 진짜 완전 썸머네요? 지대로지. 이런 느낌을 딱 내야 되고요. 썬번은 또 여기만 타진 않거든요. 여기만 타지 않고요. 여기 이마도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거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요거예요. 요거 리퀴드 랩 슈아퍼인데 요게 붉은게 진짜 완전 레알로 다 잘 되거든요. 헤어 오일을 좀 발라주고요. 썬번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 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사실 계속 이어질 컨텐츠인지는 모르겠어요. 재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궁금한 썰이 있으시다면 제가 또 준비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녕!